오늘은 패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파일, 뉴, 그 다음에 도큐멘트 하나를 이렇게 오픈해 보도록 하죠. 여러분들도 한번 오픈해 보시죠. 패스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보면은요, 바로 여기 펜 툴이 있습니다. 여기 펜 툴이에요. 포토샵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의 펜 툴은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의 펜 툴하고 똑같은 도구입니다. 즉, 펜 툴은 벡터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툴이기도 합니다. 그러나 그림을 그릴 때만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. 자, 여기 보시면 펜 툴이 있습니다.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. 그러면 선이 그려지죠. 이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. 그 다음 드래그를 해보세요. 그러면 이렇게 곡선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때 Alt 키를 누르면 내가 그리는 곡선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요. 첫 번째 점을 클릭하면 도형이 이렇게 닫히게 됩니다. 물론 자, 이렇게 무브 툴로는 이동이 안 돼요. 자,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. 여러분들도 펜 툴을 이용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죠. 그럼 얘는 어떻게 수정하냐면 여기 펜 툴을 눌러보면 여기 컨버트 포인트 툴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위에 보면 add anchor point, delete anchor point 이렇게 있습니다. 얘네들을 이용하는 거예요. 보시면 이렇게요. 누르고 있으면 자,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? 컨버트 툴 포인트 이렇게 생겼습니다. delete anchor point, add anchor point. 앵커 포인트 다시 말하면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추가하는 겁니다. 이렇게 포인트 추가된 거 보이시나요? 이렇게 클릭하면 이게 add anchor point고 delete anchor point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앵커 포인트를 삭제할 때 쓰는 겁니다. 이렇게 클릭하면 앵커 포인트가 삭제됩니다. 자, 한번 해보시죠. 자, 다음 보시면은요, 여기 컨버트 툴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. 보시면 이제 포인트를 드래그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포인트를 드래그 하면 포인트에 대해서 이렇게 곡선으로 편집해 줄 수 있습니다.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이 핸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. 핸들을 따로따로 움직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. 특별한 키 없이 그냥 핸들을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. 클릭하면 직선으로 바뀌고 드래그하면 곡선으로 바뀌고 클릭하면 그러니까 하나씩 드래그하면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. 근데 이 포인트를 동시에 같이 움직이게 하고 싶어요. 이럴 때는 여기 다이렉트 셀렉션 툴 있죠. 드래그 해보세요. 그러면 이렇게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. 자, 한번 해보시죠. 자, 여기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패스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. 여기 이렇게 패스가 들어와요.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패스가 그려집니다. 자, 보시면 패스 셀렉션 툴이 있어요. 누르면
바로 얘예요. 얘 가지고 드래그 하는 겁니다. 얘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. 근데 눌러보면 툴이 두 개죠. 그죠? 누르고 있으면 툴이 두 개가 나옵니다. 이렇게. 그죠? 위에 검정색 툴은 패스 전체를 선택하는 거고, 아래 하얀색 툴은 앵커, 즉 포인트만 선택하는 걸 말합니다. 그러니까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패스 전체가 움직이게 돼요. 이렇게 패스 전체가 움직이게 되는 거고, 이 아래 다이렉트 셀렉션은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선택해서 움직이거나 핸들을 조절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. 혹은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추가로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선택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이해되시나요? 자, 한번 해보실까요? 자, 그럼 어떻게 쓰느냐면, 얘를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. 바로 이 레이어, 여기 패스 툴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. 여기. 바로 이 아래 부분 보이시나요? 패스 삭제하기, 그 다음에 새로운 패스 만들기, 마스크 쓰기, 바로 얘입니다. 요 지금 세 개 보이시죠? 지금부터 나가는 요 세 개. 선택하기, 스트로크, 따라 그리기, 필, 채우기. 요 세 개입니다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택하고 얘를 누르면 경로를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. 이게 첫 번째. 두 번째가 뭐냐면 선택하고 클릭하면 이렇게 테두리를 그려줍니다. 다시 볼까요? 선택하고 클릭. 그러면 이와 같이 테두리를 그려줍니다. 다시 선택하고 필. 그럼 안쪽을 이렇게 채우게 되는 거죠. 자, 한 번씩 해보시죠. 선택하는 방법, 그러니까 패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. 그러니까 패스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. 자,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? 어디로 갔을까요? 자, 보시죠.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나무만, 여기 의자만 선택하고 싶어요. 그러면 우리는 이 라쏘 툴을 혹은 폴리곤 라쏘를 썼잖아요. 자, 펜 툴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죠. 자, 펜 툴을 이용해서 크게 클릭을 쭉 해줍니다. 자, 그 다음 컨버트 포인트 투 앵커.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? 라인이 이렇게 쭉 가는 거 보이시나요? 자요. 포인트를 선택해서 적당히 이동해주고, 펜 툴로
움직여주고 이동해주고. 자, 어떤가요? 훨씬 더 정교하게 따지는 거 보이시나요? 자, 얘의 장점은 뭘까요? 그러면 이 패스로 이렇게 선택하는 장점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? 바로 선택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선택이 끝났네요. 셀렉션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? 또는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주고, 그 다음 패스 툴, 드래그해서 채우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색으로 손쉽게 채울 수 있단 말이죠. 그리고 레이어에서 우리가 합성을 하는 거죠. 이렇게 자, 이해되시나요? 패스 툴을 사용해서 선택을 하거나 혹은 색칠을 해서 그림을 그리거나, 그 다음 레이어를 이용해서 합성을 하거나, 자, 이런 식으로 주로 작업하는 게 바로 패스 툴입니다. 자, 한번 해보실까요? 그래서 패스 툴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선택을 하거나, 특히 선택할 때 많이 사용해요.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패스 툴을 이용해서 선택을 하는데, 자,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메이크 셀렉션, 필 패스, 스트로크 패스 여기 있죠. 자, 메이크 셀렉션 그러면 이렇게 패더 값을 조절해 줄 수 있어요. 여기선 패더 값을 조절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스트로크 패스 그러면 어떤 종류의 펜툴로 스트로크를 할 것인가, 경계를 따라서 그릴 것인가, 브러쉬를 쓸 것인가, 펜슬을 쓸 것인가, 스머지를 쓸 것인가, 이제 이런 식으로 주변 경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, 여기서 처리할 수 있겠죠. 필패스를 하는데 어떻게 채울 거냐 이거죠. 포그라운드로 채울 거냐 아니면 패턴으로 채울 거냐,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우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방법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한번 해보시죠.